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 지금. 네. 뭘 하고 있냐 물어보면 자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애들 도대체 뭘 하고 있지? 돈 버는 거 빼고 도대체 애들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해주는 게 뭐가 있지? 라고 따지고 보면 사실 마땅치 않거든요. 대기자 TV. 전 세계 10대 부자 중에 7명이 유대인이에요. 7명 유대인이고 전 세계 기부자를 보면 10명 중에 10명이 유대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집에서 부모하고 질문식 대화법을 통해 가지고 하브루타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교육 방법은 소크라테스 질문식 대화법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질문을 던지고 아이가 거기 대답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부모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 DNA, 우리 밈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육체적 DNA는 이미 줬어요. 그렇죠. 애한테. 유전됐죠. 유전됐죠. 예. 그런데 이제 생각은 어떻게 전달해 주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이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의 생각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정리해 보면 집에서 하는데 교육 방법이 있고 네. 질문식 대화법, 예. 테스형의 질문식 대화법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교재가 있는 거죠. 탈무드하고 성경.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여기서 끝났으면 네. 유대인들의 이 하브루타가 사실은 이렇게 유명하진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전수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가정마다 하는 시간이 달라버리면 우리 집은 바빠. 바쁜 집안이면은 이 집은 뭐 한 30분 해요. 또 어떤 집은 뭐 시간이면 한 2시간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년, 20년, 30년 대를 거슬러 가보면 끊기는 집안도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잘하는 게 뭘 발명을 했냐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아.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이때는 무조건 하브루타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밥상머리 교육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박자가 딱 맞는 거죠. 시간, 교육 방법, 네. 그죠? 그다음 교재까지. 그러니까 동일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이제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걸 탈무드를 가지고 하는데 한국에서 뭘 도대체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네. 주말마다 뭘 가지고 하지? 라는 이제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서 다른 명문가들을 많이 봤어요. 명문가 사례들. 예. 그래서 세계 여러 명문가 사례 또 한국 명문가 사례들을 쭉 보면서 신문을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아. 신문. 예. 우리 NI라고 하죠. 그죠?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신문 활용 교육이라고 하는데 네. 많은 진짜 실제로 많은 명문가들이 신문 가지고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혹시 일례를 좀 예, 들어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케네디죠. 세계 지금 미국에서 최고 명문가 그 가문이 케네디라고 하잖아요. 케네디 가문을 세운 사람은 사실은 로즈 여사입니다. 이 케네디 가문은 어디서 왔냐면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로 하면 굉장히 흑수저예요. 흑수저인데 어떻게 이 집안이 일어나게 됐냐면 로즈 여사가 그 집에 시집을 오면서 네. 시집을 오게 되면서 로즈 여사가 뭘 했냐면 밥상머리 교육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구남매가 있었습니다. 예. 자녀가 9명 있으니까 밥 먹으러 들어오기 전에 그 식탁 옆에 네. 신문 한 토막 있죠. 그날의 가장 핫 이슈. 예. 엄마가 하나 오려가지고 붙여놔요? 식당에 붙여요. 그러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애들은 다 읽고 와야 돼. 그 다음에 밥을 먹은 거예요. 먹으면서 어떻게 했냐, 이제 엄마 아빠가 사회를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뭐 예를 들면 조다 이름이, 아니면 케네디다. 아, 케네디야, 오늘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데 너 읽어보니까 너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질문 던지고 토론하게끔. 그렇죠. 토론하게. 그게 매일 이제 신문으로 가지고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 제가 벤치마킹 하게 됐고, 특히나 그 구남매 중에 이제 사실은 케네디가 35대 대통령일 거예요, 아마 미국에. 케네디가 이제 그 원래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성격이 극도로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내성적이죠. 말 더듬죠. 하니까 말하기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예. 특히나 자녀가 그 형제들이 9명 있으니까 얼마나 놀렸겠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말하기 싫어했는데 그거를 고쳐준 사람이 사실 엄마예요. 로즈 여사가. 매일 신문을 보고 와서 애들을 왁자지껄 하잖아요. 네. 그럼 9명 중에는 말하기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그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서로 막 계속 말하려고 하니까 성향이 다 다르겠죠. 성향이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케네디한테 계속 발언권을 주면서 말을 끄집어냈고 케네디가 잘하면 칭찬 막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니까 케네디가 이제 서서히 말문을 열고 말이 길어지면서 그 말 더듬는 증상까지 고친 거예요. 네. 이거는 케네디 자서전에서 본인이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이 네.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대화를 어떻게 유도해야 되는지 질문의 하우투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질문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노하우가 굉장히 큰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노하우가 있죠. 예. 노하우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은 특정 질문보다는요. 우선은 큰 질문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질문들이 좋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열린 질문? 열린 질문이요. 네네.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만약에 오늘 우리 집은 유튜브를 해보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한데 유튜브를 가지고 질문 뽑기를 애하고 해보는 거죠. 애가 만약에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한 1학년만 돼도 될 것 같아요. 네. 네가 유튜브 하면 뭐가 생각나니? 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써봐. 예를 들면 엄마도 쓰고 아빠도 쓰고 하는 거죠. 그럼 뭐 네. 유튜브가 좋은 점, 안 좋은 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단어로 해서 네, 좀 시작을 하고. 뽑아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네 이름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 살아요. 서울은 왜 서울이지? 네가 생각할 때는 네가 서울에 사는데 서울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 이런 게 이제 당연한 질문이거든요. 근본적인 질문. 네.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네. 부모님도 모르고 저도 잘 몰라요. 그러면 검색해서 맞아요. 같이 백과사전이죠. 찾아볼 수도 있죠. 찾아보고 예. 읽어보고 그러면 서울에 대한 스토리가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나오는 스토리에서 하나 또 뽑아가지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 그렇게 이걸 꼬리 잡기라고 하는데 이 소크라테스 질문식 대화법이 사실은 말꼬리 잡기예요. 맞아요. 쉽게 예, 얘기하면 예, 예. 그렇죠. 꼬리 잡고 이걸 계속 시작해서 계속 질문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하고 할 때는 그 꼬리 잡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첫 어떤 대화를 던졌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서 꼬리를 잡고 다시 질문을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마르지 않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아이가 거예요.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가? 처음에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죠. 결국은 계속 그 말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좋아, 좋아. 그렇죠. 지우가 결국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토론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결국은 그게 브레인스토밍이었거든요. 네. 이 내성적인 애들은 물어보면요. 문장이 길지가 않아요. 단답형, 단어로 끝나버려요. 단어 하나만 딱 얘기해도 가서, 좋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하고. 해주고 하니까 애들 처음에는 어색하게 웃거든요. 네. 근데 자꾸 해줘. 그럼 기분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만 성격상, 그죠? 선천적인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브레인스토밍으로 애들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들을 네.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밥상머리 교육에서는 애들한테 어떤 인식을 심어주셔야 되냐면, 여기서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부모님이 좋아하는구나. 내가 얘기하는 걸 좋아하네? 그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말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말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수용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하고 소통하고, 그죠? 당연히 소통은 그렇죠. 당연히 예, 예.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춘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면 사춘기라는 용어조차가 없어요.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한국 애들이 엄청 심하잖아요. 중2병도 있고 사춘기도 있고 그렇죠. 많죠. 맞죠. 예. 특히 중2병 같은 경우는 그 용어 자체가 세계에서도 유례적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용어 자체가. 왜? 왜 우리 애들이 한국에 있는 청소년 자살도 높고 청소년 자살률의 그 원인 1위가 사실은 부모 자녀 갈등이에요. 그렇죠. 네, 예. 부모 자녀 갈등이 1위거든요. 네. 실제로 1위인데 왜 안 친하냐? 네. 친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지 친하죠. 직장에 가서도 내하고 평소에 얘기 안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친해집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대화를 많이 해야지 예.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 과정에서 아이하고 친해지죠. 그렇게 친해지면요, 애들은 사춘기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 중1 딸내미가 지우인데, 제가 퇴근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아줍니다. 그러세요? 아빠 이렇게 안아줘요. 그럼 밥상머리 교육에서 혹시 식탁에서 이런 행동을 좀 하면 좀 대화가 더 단절된다.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부모님들한테 혹시 이런 네. 팁을 주신다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이하고 친해지기 전에는, 네.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뭐 성적이라든지 학업 관계된 금지어죠. 학업. 예. 그러니까 학업에 관계된 것도 네.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뭐 어떤 안 좋은 습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누굴 만났어요. 근데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기 싫죠. 만나기 힘 빠지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만나고 밥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몰아가면은, 특히 이제 학업 이야기 나면 뭐 기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없죠. 예. 공부 이야기하고. 민감한 얘기. 그렇죠. 예.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일상생활 이야기. 그래서 이게 명문가들의 특징입니다. 뭐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냥 일상을 나누는 거예요.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구 만났는데,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거 유튜브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네. 아빠가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풍경을 봤던 이야기, 올메란 서울에 오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일상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상의 이야기를 해줄 때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받아들이면서 자기 이야기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편안하게 그렇죠. 받아들이는 편안하게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 밥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아까 일제 시대의 식민지 때문에 그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듯이 이 밥상을 사실 인식을 안 좋게 아이들이 거기 안 좋게 만드는 게 결국 부모거든요. 거기서 자꾸 아이들 훈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 밥상에서 밥 먹을 때 또는 밥상에 앉아갖고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아이들한테 계속 칭찬해주고 예. 긍정적인 것들로 이야기가 오고 가면은 나중에는요 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그 안에서 아니 애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훈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가 괜찮은 거예요. 거부감을 안 거부감을 안 느끼거든요. 느끼죠. 평소에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뭐 일단 친해져라. 친해져야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큼은 네. 근데 요즘 들어서 뭐 아시겠지만 부모님들도 너무 바쁘고 네. 아이들도 얼굴 보기 힘든 그렇죠.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30분이라고 하면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이 시간도 못 내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30분. 30분. 아니라 네. 이조차도 안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아니 부모님이잖아요. 당신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 지금? 네. 뭘 하고 있냐 물어보면 자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애들 도대체 뭘 하고 있지? 돈 버는 거 빼고 예. 도대체 애들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해주는 게 뭐가 있지? 라고 따지고 보면 사실 마땅치 않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그러면 일주일에 30분만 내가 아무리 바쁜 인간이라도 30분 낼 수 있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명문가들 보면요. 네. 특히 그 명문가들 중에는 뭐 기업 회장이 또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겠죠. 얼마나 예. 바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시간을 언제 내냐면요. 내가 바빠요. 새벽에 일정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하고 그 저녁 밥상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네. 네. 네, 오늘 밥상머리 교육 전도사라고 네. 할 수 있는 교수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기자 TV